오늘의 정치 토픽 두 번째입니다. 자, 강선우 퇴출, 정동영 코치로 김현지가 총대했다. 자, 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뒷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왜 정말 그랬을까? 상당히 저 어제도 분석을 해드렸지만은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분석은 분명히 이재명이 강선우 충성파 강선우를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회에 이 인사청문 그 요구서를 다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24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내일부터는 무조건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내일 금요일 임명을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 그래서 임명은 뒤바꿀 수 없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바뀌어버렸죠. 갑자기 바뀌어버린 이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나는 이재명 지지율이 그 전전날에 리얼미터에서 2.4%포인트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어제 보도된 조원 CNI 조사에서 1.9%포인트가 떨어졌죠. 거기다가 그 강선우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하는 여론이 60% 나왔고 자 그러니 강선우를 했다가는 본인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이재명은 지지율이 생명줄이죠. 지지율 떨어지면은 재판도 다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강선우를 내치는 김에 박찬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청래화하고 있는데 지금 지고 있죠. 당권 경쟁에서 박찬대에게 이것을 너가 그럼 총대면은 식으로 해라. 박찬대 너가. 그래서 박찬대가 강선우를 내쳐야 된다는 SNS를 올리고 17분 후에 강선우가 사퇴를 하는 마치 하나의 시나리오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됐죠. 자, 그런 이제 비하인드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된 보도가 한겨레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신문은 좌파 매체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권에 이 정보망이 더 많습니다. 우파 매체보다. 그래서 항상 저도 계속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좌파 매체들을 좀 집중을 해서 살피는데 왜냐하면 정보망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안 나오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통령실 기자실이 좌파 매체가 접수를 해버리는 자, 그 상황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겨레가 제일 처음에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강선우에게 사퇴하라고 통보를 한 사람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다. 김현지, 성남시에서부터 계속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그때 보좌관을 할 때 이재명에게 소환 통보가 검찰에서 오니까는 전쟁입니다. 했던 그 메시지를 공개가 됐던 그 김현지. 지금 총무비서관으로 초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김현지가 강선우에게 그만 사퇴하셔야 되겠습니다.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그거를 보도를 했는데 용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한겨레는 계속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겨레 보도가 맞다는 이야기죠. 용산에서는 그냥 이렇게 물타기를 한 것이고. 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좀 더 한겨레가 구체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3시 47분에 강선우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퇴의 뜻을 밝히기 앞서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자, 지금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여러 한준호 최고위원도 강선우가 고심 끝에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물타기하고 왜곡하고 현혹시키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사퇴하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제가 강제 사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낮 3시 47분 페이스북의 사퇴의 뜻을 밝히기 앞서서 대통령실로부터 한겨레 기사입니다.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대통령실 쪽에서는 메신저, 누가 사퇴를 하라고 강선우에게 전화를 했는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직접 강 후보자에게 대통령의 이런 의중을 전했다고 한겨레가 보도를 합니다. 그냥 스스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명 철회가 아닌 사퇴 형식을 택한 데는, 이것도 한겨레 기사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보통은 전부 다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한다. 설득을 해가지고 당신 사퇴하세요 하고, 그래서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임명 철회를 해버리는 거는 자진 사퇴 안 하고 버티는 경우 과거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주 극소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준숙 교육부총리는 발표한 게 지명 철회였죠. 이준석이 버텼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겨레도 임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 형식을 택한 데는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부담을 들면서 이렇게 되는 낙마가 결국 떨어지는 게 강 후보자의 정치적 미래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를 해야지. 나중에라도 그 자리, 장관 자리 그냥 내가 그 논란이 많아서 사퇴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 그 인사권자가 지명을 했다가 워낙 문제가 많아서 지명 취소해버린 거야. 이거 다른 거죠. 결과는 같지만은. 자, 그래서 임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 형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현지의 사퇴하세요 전화를 받은 이 강선우가 이 2시 30분쯤에 대통령실에 사의를 전했다. 수신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강 실장은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별말이 없었다. 자, 이재명이 그 신복인 총무비서관 김현지를 시켜서 강선우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가 알았습니다 하고 이재명에게 직접 못하니까 비서실장 강훈식에게 했고, 강훈식은 다시 이재명에게 사퇴한답니다. 그래, 다 알고 있어. 속으로 다 알고 있어. 내가 그거 시킨 거야.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무슨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 사퇴하고 이렇게 국민을 현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제까지 강선우 사퇴는 없다. 입장은 확고했다. 이준석, 특히 이준석을 지명 철회한다고 발표를 한 순간, 그때 강선우는 살리기로 끝났다, 결정이 됐다. 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 직후에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박찬대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또 하나,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외에 이 강선우 불가 여론이 막 확산이 됐죠. 강선우를 임명을 하기 위해서 그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제 임명 강행이 확실해지니까는 더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시점에 여성 단체뿐 아니라 민노총, 가장 우호적인 이재명 정권의 우호적인 민노총, 참여연대도 계속 사퇴를 요구를 했고,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그 소위 말하는 좌파 정당들도 계속 자진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결정적인 게 이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한겨레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한겨레 보도는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게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 사회 원로들과 함께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인사에서 자법이 나면 국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자, 이 오찬이 하면 1시나 1시 반 정도 끝났겠죠. 그리고 바로 이 김현지가 전화를 하고 3시 47분에 강선우가 자진 사퇴합니다. 이 오찬이 결정적이지 아니었나, 결정적이게 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특히 함세웅 신부나 이보영도 그렇지만
정동영은 이재명의 정치적 멘토죠. 이재명이 처음 정치를 시작을 한 것이 정동영 캠프에서였습니다. 그때 이 정동영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대선을 치를 때 그 시점에 정동영의 비서실에 부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실장. 들어가서 그때부터 정치를 했죠. 그 다음에 성남시장에 출마를 해서 지금 오늘의 이재명까지 왔는데 그때 김인섭 씨, 백현동 용도 변경 로비스터 김인섭 씨 지금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인섭 씨가 민주당에 상당히 발이 넓었습니다. 성남시의 토호 세력인데 민주당의 발이 넓어서 그때 이재명이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김인섭 씨가 민주당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때부터 중앙무대에 들어왔죠. 그래서 정동영이 본인의 정치적 서성이죠. 그래서 정동영이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통일부 장관을 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에 앉힌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통과는 안 됐죠. 인사청문회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본인이 농지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정동영하고 또 식사를 했다는 게 어제 또 새로 밝혀진 겁니다. 그 논란이 많은 정동영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 그런데 정동영을 비롯해서 참석자들이 인사자범이 나면은 국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 막 비판을 했다. 아마 그 이야기도 했겠죠. 정치적 멘토니까 당신 지지율 떨어지는 거 그거 감당 못해. 지지율 더 떨어지면은. 그래서 그것을 자기 정치적 멘토가 이야기를 하니까는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 식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됐다. 그거 보는 게 타당한 분석이죠. 그래서 이재명은 파국을 피하고 국정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 후보자의 거치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를 최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통해 강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자, 이 상황에서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역할이 참 눈에 띄죠. 이런 것을 이재명이 직접 하지 않고 자기 단체 갈 때 이부자리도 펴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직접 하지 않고 김현지를 통해서 김현지가 아마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전에 서종옥의 법대로에서 서종옥 변호사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화영의 변호사가 그때 이화영 변호사가 사임을 했죠. 사임을 했는데 왜 사임을 했냐면은 이화영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었죠. 나중에 번복을 했는데 그 진술을 했을 때 입회했던 변호사를 잘라버렸습니다. 이화영 변호인에서 사임계를 내고 나가버렸는데 그때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화영 변호인에서 사임하세요 라고 통보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김현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화영 변호사를 사임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실 보좌관이죠. 이재명의 보좌관이 왜 이화영 변호사를 사임하라고 통보를 했을까? 그것은 이미 그러니까 이화영이 유죄면은 이재명도 유죄고 공범관계니까 모든 것을 이화영 쪽에서 변호인이나 이런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쪽에서 다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변호사는 나가고 지금 경기도의원 하는 그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이재명의 입장에 맞춰서 이화영의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때도 김현지가 그런 역할을 했고 이번에도 김현지가 강선우 후보에게 총무비서관이 장관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어쨌든 총무비서관은 1급입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에게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이고 장관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그냥 사퇴하세요.
이렇게 자꾸 해서 뭐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퇴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사퇴 안 하면은 우리 지명 철회하겠어요. 라고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지금 서투르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 지금 강선우의 사퇴 문제를 놓고 박찬대하고 이 정청래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정청래는 처음부터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지금 사퇴를 하기 전에 장관님이 될 분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격려 메시지를 보냈죠. 갑질 의혹으로 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리고 강선우가 사퇴한 뒤에도 정청래는 위로를 보내는데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뭐라고 했느냐. 근데 정청래 이 말도 좀 뼈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향했다고 봅니다. 제가 일부에서 김어준이 이재명을 나무랐다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정청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올 때는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게 동지적 의리다. 의리다. 이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 자,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게 동지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은 왜 동지를 내쳤느냐, 이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인사권자가 사실상 강제로 퇴출을 시켰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같이 맞아주지 않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게 아니고 그게 동지적 의리인데, 의리도 없는 이재명, 이 말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지금 박찬대와 정청래가 이 당권을 놓고 겨루고 있는데, 어제 설명을 드린 대로 박찬대에게 어떤 이재명이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박찬대가 SNS를 통해서 처음으로 강선우가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을 올리고 17분 만에 강선우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박찬대가 이재명이 박찬대의 건의를 받아들였구나. 건의를 하는 것을 받아들였구나. 그러면 박찬대가 그만큼 입김이 세구나. 그리고 정청래는 강선우를 두둔을 하고 있는데 여론이 이제 좋지 않고 60%가 강선우가 부적합하다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내치면서 박찬대에게 그 여론을 탈 수 있는, 민심을 탈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럼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박찬대 손을 들어주네, 이재명이.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 전에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이재명은 그냥 싫다. 이런 식의 SNS를 올려서 개딸들에게 막 비판을 받았었죠. 정청래. 그런데 이번에 자기하고 경쟁을 하고는 박찬대에게 기회를 주니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비가 올 때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적 의리인데 왜 내쳤느냐, 이런 말은 뒤에 쓰지 않았지만 그런 감정이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좌파 분열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정청래가 지금 더 우세한데 압도적으로 지금 순회경선에서 박찬대에게 이기고 있죠. 그런데 정청래가 여당 대표가 되면은 지금 말로는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당 대표가 되면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박찬대를 밀었던 이재명, 그리고 마지막에 강선우를 자기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치면서 박찬대의 손을 들어준 이재명에 대해서 호락호락 할 리가 없죠. 정청래 또 스타일이 있습니다. 막 가는, 막장으로 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강선우의 이 사태로 인해서 분열이 되는, 좌파가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좌파의 빅스피커죠. 빅마우스. 박지원도 이재명에게 마치 한마디를 합니다. 자, 이런 박지원도 이 빅마우스고
또 나름대로 지분이 있습니다. 이 동교동계 DJ의 마지막 비서실장. 자, 박지원이 이재명에게 상당히 우호적인데 이 상황에서는 김어준 쪽의 손을 들어줍니다. 뭐라고 했느냐?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어제 그 강 후보자와 통화를 했는데 강 후보자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성찰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더라. 국민과 지역구 강서 구민들에게 더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서 열심히 하는 성실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이 강선우를 임명하기로 결정했으면 바로 강행을 했어야 한다. 강행했어야 한다. 지도자는 잔인할 결정을 경솔할 정도로 빨리 정강석화처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는 만시지탄이다. 이재명 왜 그랬어? 빨리 임명하기로 했으면 그 송부 요구서 그거 뭐 하루 만에 달라고 하고 바로 그 임명을 해버렸어야지. 왜 이렇게 질질 끌었어? 그렇게 하면서 이 교육부 장관은 지명 철회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다. 왜 이것을 포기를 했느냐? 자, 이렇게 압박을 하는, 이재명을 압박을 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되니 이 강선우 파동이 일단 강선우가 이 강제 퇴출, 그러니까는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은 그런 식으로 물러났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그 과정에서 민노총을 비롯해서 참여연대 쪽도 굉장히 돌아서 있고 또 이 정청래와 박찬대 저기 정청래 쪽에서 만약에 당권을 잡게 되면은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 그런 여지가 지금 생겼다. 그거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빅마우스 박지원도 지금 강선우를 두둔을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내놓기 시작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은 상당히 지금 앞으로 악재가 돼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명줄인 지지율에 자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은 이제 이재명이 실현이 계속 될 텐데 악재가 지금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친명계의 돌격대 역할을 해왔죠. 양문석 의원이 2심 선고를 받았는데 여기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또 나왔습니다. 1심하고 똑같이.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서 그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 그래서 총선 때 떠들썩했죠. 수원고법 형사 3부가 양문석에 대한 특가법상 사기, 사무소 위조 행사 그리고 또 그것은 이제 선거 기간에 거짓말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었죠. 그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이제 두 가지 사건이니까 하나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100만 원 이상이면 당수 무효죠. 자,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은 친명의 돌격대 역할을 했던 양문석의 배지가 날아가는 자, 그런 상황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집권 초반에 이 가랑비에 옷 젖듯 아니 그거보다 더 가랑비가 아니고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간간히 이 소나기를 막 뿌리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재명 정권이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리기 전에 지금 법안이나 아니면 인적 배치나 이런 걸로 해서 나라의 형태를 바꾸고 있죠. 정체성을 막 흔들고 있죠. 그런 일들이 완성이 되기 전에 어떤 단죄가 그러니까 죄를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